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공기관의 채용의 특성과 절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째, 지원 분야에서의 직무 이해와 경험 정리를 통해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질문 의도와 배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자기소개서에서 꼭 써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합격을 위해서 학년별로 준비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준비,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 이해, 그리고 자기소개서 질문 의도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준비입니다. 면접관이 뽑은 광탈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기 위한 자기소개서 구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꼽은 광탈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위 내용을 보시면 질문 의도를 이해 못하고 엉뚱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명을 오기재하거나 타 기관명을 표기한 경우, 그리고 지원 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없이 기관명만 제출할 것 같은 자소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류 평가를 하다 보면 타기관명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지원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관에 같이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서류평가 합격을 위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변인한테도 한번 부탁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거나 스터디원들끼리 함께 검토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썼는데 어느 기관인지 어떤 직무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에만 충실한 부분인데요. 이런 자기소개서는 내용과 무관하게 좋은 점수를 받는다기보다는 블라인드 위배가 되지 않았다 정도라면 보통의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직무와 기관의 특성, 나의 강점과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적용해 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자기소개서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지원 동기를 통해서 입사 의지를 명확히 해주시고 직무 능력과 경험을 지원 업무와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면접의 기초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문제 해결이나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정을 구성하실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성과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역량 전달을 위한 준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효과적인 역량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업 분석을 여기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에 대한 정보와 주요 사업하고 최근 뉴스 등을 숙지하신다면 인재상이나 입사 포부 등을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확보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문항과 인성면접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 실패 경험에 대해서 도전하고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 정리는 여러분이 재학 중, 방학 중에 어떤 경험을 해보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역량을 나타내 주셔도 좋고 짧게 스토리를 만드는 연습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재적인 표현은 지원자의 의지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나 인재상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부분은 마케팅 직무에 맞춰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교에서의 받은 교육 등을 교육, 지식, 기술력 부분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에는 마케팅 동아리와 공모전 참여, 그리고 통계 분석 과제 정리 등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경험이나 경력이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직무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와 느낀 점, 그리고 역량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경험에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과 그 경험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고민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도 이런 부분은 스토리로 연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 이해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소개서 샘플을 보게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에 자주 등장하는 3가지 역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 활용 역량 도출 및 확보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고요.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샘플입니다. 기관에서 주로 질문하는 내용은 첫 번째,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역량, 두 번째, 협업 및 조직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어떤 부분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포부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했던 기업에 대한 분석 부분을 이 부분에 녹여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업에서 향후 계획하는 사업 부분을 입사 후 어떻게 지원 직무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보완할지 등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샘플을 통해서 살짝 봤는데요. 어느 기관이나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전달력이 있는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력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인관계 능력은 조직 협업, 그리고 공동의 목표 달성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3가지에 해당하는 경험이 있는지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역량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소제목을 작성을 하시거나 두괄식으로 성과를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행동에 대한 결과를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러한 교훈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잘 표현해 주시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역량이 명확하게 나오고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면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직무기술서 활용을 통해서 역량 도출 및 확보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해봤습니다. 역량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나 교육과정,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지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교육사항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직무기술서상의 지식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부분입니다. 직무 수행 내용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로 든 마케팅 직무에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 시장 분석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엑셀, 통계, 조사 기업과 같은 시장 분석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넣어 보았고요. 이러한 것들은 학교 팀과제 등을 프로젝트를 하셨을 때 한 번씩은 해봤던 부분이라서 작성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과정 내용 중에서 PT 능력을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SNS 활용 같은 것들에 대한 경험도 있다면 이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도와 소양 부분에서는 앞서 이제 지식과 핵심 기술 관련된 경험을 통해 배운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 등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무기술서상의 지식, 기술, 태도를 정리해 보시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에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지원하는 조직과 직무와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자기소개서를 보면 특정 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어디 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자기소개서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 기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적합성은 지원 기관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카피킬러 같은 거에서 중복률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처음에는 연결해서 작성을 하시되 너무 비슷하게 내용을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직무 적합성은 앞서 설명한 직무기술서상의 직무 역량을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위배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전에 확인해서 감점이나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면 배점 기준에서의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한정 KPS의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요. 한정 KPS에 지원한 동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시기 등과 함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관련된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의 의도는 지원 동기하고 직무 역량, 직무 경험 등을 기술하라는 부분입니다. 작성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대내외 환경이나 조직 특성, 인재상 등을 고려해서 한정 KPS에 관련된 분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론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결론에서는 입사 후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직무 수행 영역에 대한 관심 계기보다는 직무 역량과 경험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기술서 상에 지원 직무하고 연결성을 주어서 준비된 인재음을 연결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원 동기를 작성 시 직무 관련 역량이나 경험을 잘 연결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질문입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질문 내용을 보면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내용들은 상황과 협력,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문항의 의도는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 포인트는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서로는 합리적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에서는 문제를 해결한 상황은 어땠고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문제 해결한 성과와 함께 그 경험을 입사 후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직무 수행 영역과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한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직무 기술서 상에서 협업과 관련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주의사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에 중점을 두어 작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신뢰성, 고객 마인드, 책임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질문은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형성하거나 지킨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이라면 하나씩 꼭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항의 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성과 고객 마인드, 책임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작성 포인트는 서론에서는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한 사례가 있다며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본론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생긴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배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애매해서 작성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워크넷의 직업가치관 검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결과를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구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 형성이나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한번 본인의 활동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문항의 의도였던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의 방법으로 소셜타이징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팀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통해서 홍보 자료를 만들고 SNS 활용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한 지원자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득을 통해 노력했던 점,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협업을 이뤄낸 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간 분위기 개선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마무리의 성과와 함께 이 경험이 지원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까지 연결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SR의 인재상 구성 요소 중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 교육, 교육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인재상의 구성 요소인 전문성, 그리고 도전, 소통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하나의 정도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3개를 다 반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문항의 의도였던 인재상에서 전문성을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무에 능통한 역량 강화를 본다면 회계, 재무 관련 교육과 함께 지원자가 자격증을 확보하고 경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경력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응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 내용 등을 추가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정확한 업무 처리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성과 소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고용노동부 등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인 취업규칙을 활용하는 데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소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문서나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경험으로 요구사항에 맞는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신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소제목보다는 결론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지금 작성된 내용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남다른 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영상 여성 회원의 탈퇴를 막고자 노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 회원들을 중점적으로 업무 분장을 했고 또 조원들의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홍보 운영한 부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회원 이탈 방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집중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서 성공의 사례로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마무리를 한 것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별 배점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부분인데요. 보통의 경우 B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설명과 일부의 행동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결 결과가 탁월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앞서 보았던 자기소개서의 예를 들여서 한번 보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F 부분입니다. 블라인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별이나 지역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데요. 과업의 난이도가 구체적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다수의 행동 내용이 있었는지, 또한 문제 해결 결과가 탁월한지 등이 평가입니다.
문제 해결 결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았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 또 다른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전에 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적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조직 적응력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인성면접에서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항목이니 대인관계 능력 작성 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체 생활 중의 문제 상황,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 문제 해결을 했을 때의 결과가 탁월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체 생활의 경우 많이 쓰는 부분이 동아리나 이제 같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리고 군 생활을 했을 때, 봉사활동 등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 관련된 경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사례로 쓰시는 게 좋고요. 자신의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타인을 통해 배려한 것, 타인을 위해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바꿔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결론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 배려한 부분이나 개선한 내용 등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항상 예산이나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혁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내용,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없애거나 개선했던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정된 자원은 예산이나 사람, 시설 등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이제 동아리 회비라던가 구성원, 그리고 실험실 등이 예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던 경험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 분석 자료 활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재상이나 자원관리, 입사 후 포부나 지원 동기,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가치관 부분을 작성하실 때 기업 분석 내용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관심 분야,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실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 현황이나 사업 영역, 그리고 현재 기관의 이슈,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참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무 수행 능력과 가치관을 연결하실 때에는 조직도나 가고 싶은 부서나 인재상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는지 잘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에는 많은 기관 중 왜 이 기관인지를 잘 표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의 전망이나 내 경험, 전공을 연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오나 NCS 사이트를 방문해서 기관의 현황이나 재무 상태, 주요 사업과 채용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NCS 사이트에는 필기 전형하고 면접 전형의 예시 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개념과 준비 방법에 대한 관련 정보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9는 지방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관별 공시에는 상하수도, 시설관리, 도시공사, 공영개발 관련된 공공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수시 공시에서는 채용 정보, 그리고 또 알리오에 등록되지 않은 지방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제주 지역 핵심 산업 분야인 청정바이오나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을 검색하시기 위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관련 기관은 코트라, 카이스트, 제주 테크노파크 등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입니다. 각 항목별로 자기소개서의 질문과 자기소개서의 예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직업 가치관 부분입니다. 지원 동기는 기관의 업무 내용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했고요. 이러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은 지원자의 전문성과 이러한 부분을 발휘하기 위한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에서 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활용을 했고요. 지원 직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연결해서 마무리했던 예입니다.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나타낼 때 기관의 인지상을 참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 분석과 입사 후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봉사의 관심 상품과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관의 상품,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죠. 입사 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해당하는데요. 관심 분야와 함께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관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또 새로운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 부분은 주택연금이나 관련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내져 있고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의 상품의 개발이나 서비스의 내용 등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장기적인 포부도 좀 추가되었으면 더 좋은 사례가 되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도전정신, 자기관리 부분인데요. 핵심 가치와 연결된 경험을 확인하는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셔야 되는 부분은 전문성과 도전정신, 책임감 등입니다. 전문성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는 자격증 시험을 합격했던 경험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뤄낸 경험 등을 통해서 꾸준함과 성실함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부분에 슬럼프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기관리 부분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도 괜찮았지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지원 기관의 다른 전문성 그리고 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한 적용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과 배려심 부분입니다. 소속 집단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과 기여한 부분, 문제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대학 시절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는 선배를 배려해서 나머지 팀원들하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냈던 사례입니다. 팀원을 배려하는 부분과 함께 나머지 팀원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또 업무 재분배를 통해서 전문성도 확보했고 협업 정신도 키울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부분을 보시면 이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업과 연결시킨 부분이 잘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의 경험을 적용할지 등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적용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을 필요한 부분이고요. 민원 업무를 힘들어하는 동료를 돕는다던가 동료의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본다던가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가치와 어떤 부분이 부합하는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우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청렴, 정직, 공정, 책임, 배려, 전문성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로 작성한 부분은 청렴 부분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희생정신하고 배려심 등을 연결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전문성과 민원 업무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무리한 부분은 잘 표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민원 업무를 통해서 청렴을 강조했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강조한 건 잘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업무나 청렴, 책임감 등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년별 준비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준비사항은 재학 중에 공기업의 준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에는 진로를 선택하시고 관련 내용으로 동아리나 대외활동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신문이나 정보 탐색을 위한 독서를 하는 방법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로드맵 작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으실 텐데 이때 이런 것들을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학년 때에는 학점 관리와 함께 대외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학년 때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실 때에도 외부 교육 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던 제주 테크노파크 같은 교육과정도 이때 수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학년 때에는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건데요. 이때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우선 NCS 시험 준비하고 필수 자격증, 그리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졸업 전까지 획득을 목표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NCS 시험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선택하실지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건데요. 이때에는 채용 일정과 함께 시험 일정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와 함께 인성 검사,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하반기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격증 시험과 시험 준비를 해주시고 하반기에 취업 준비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학 중 공기업 준비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스펙이나 자기소개서, 인성검사를 위한 계획성이나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하실 수 있는 기업과 내가 꼭 가고 싶은 기업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터디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같이 이제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요.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잘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한 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취업 캠프, 상담실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를 하시면서 기업 정보 스터디 같은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 작성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함께 기업 정보를 찾아보는 거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스터디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